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언급되었던 소위 페이백 관련입니다. 현재 2024년 실지급액 및 지역별 배분 규모를 파악 중이며 지역에 배분된 용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지역 배드민턴 협회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에도 지역 배분 물품의 조사 협조 요청도 한 상황입니다.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관련입니다. 국내 올림픽 아시안게임 44개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문체부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이 선수의 직업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만큼 폐지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자, 안세영 선수가 먼저 얘기를 했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가, 문체부가 들여다본 거죠. 배드민턴 협회.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중간 조사 결과를 브리핑을 한 겁니다. 자, 이 얘기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로 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동호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문체부의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마 내용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안세영 선수의 문제 제기, 안세영 선수의 폭로가 맞았던 겁니까? 예, 그렇다고 봐도 되겠죠. 자, 오늘 문체부 발표에서는 안세영 선수가 주장했던 선수로서의 권리, 대표적으로 국가대표 선수 선발의 공정성 문제, 또 국가대표가 아니더라도 이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또 배드민턴 선수 실업연맹 신인 선수 연봉의 상한제와 지나치게 이 협회 쪽에 유리하게 되는 계약 기간, 그리고 대표 선수의 이 개인적인 후원 문제 등에 관해서 자, 문체부가 문제가 있으니까 규정을 대부분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를 넘어서 배드민턴 협회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보조금 집행 사업에서 일부 임원의 비리가 드러난 정황을 공개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특별히 배드민턴 협회의 김태규 회장은 횡령과 배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한 어조로 밝혔습니다. 이 정도까지 정부가 얘기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배드민턴 협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김태규 회장 개인적으로는 이른바 페이백, 후원금 페이백 규정을, 이 계약을 협회 직원들 몰래 맺어서 후원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후원을 받았고 이거를 임의로 배분했다라는 이 혐의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40여 명의 임원들이 이제 그동안 후원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이 임원들에게 회의 수당과 여비로 무려 이 3억 3천만 원을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이 관심의 초점은 과연 이런 문제가 배드민턴 협회에 국한됐을까라는 의문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문체부는 배드민턴 이외에 다른 스포츠 단체도 유사할 거라고 전제하고 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문체부의 발표 내용 중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배드민턴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 그냥 공식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도 국제대회에 출전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 추진하겠다. 그리고 개인 후원과 관련해서 뭐 운동화 같은 것도 사실 후원 업체만 쓰게 하라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오늘 얘기가 지적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안세영 선수의 희망이 좀 관철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될 거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체부가 이번 이 배드민턴 협회 조사 내용을 발표한 거를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중간 브리핑인데요. 최종 결과는 이 9월 말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체부의 조사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자세하고 디테일과 이 해외 사례까지 비교하면서 아주 공들여가지고 엄밀하게 배드민턴 협회를 조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국가대표 선수의 개인적인 후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일본,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신발 및 라켓에 대한 권리는 선수 소유임을 명시한다.
중국만이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용품 사용을 강제한다. 이렇게 해외 사례까지 자세하게 다 조사해서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2017년까지 배드민턴 협회 규정에 협회가 받는 후원금의 20%는 선수들에게 배분한다는 규정이 존재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규정을 2021년에 삭제를 한 겁니다. 이 삭제하면서 선수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라는 내용까지 배드민턴 협회가 아주 구체적으로 협회 운영의 문제점 또 이 난맥상을 조사해서 중간 발표했습니다. 지금 사실 올림픽 끝난 뒤에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그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역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승민 탁구협회장이 차기 대한체육회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예. 이기훈 체육회장은 3년임을 도전할 거로 사실상 기정사실인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떤 경쟁,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유승민 전 IOC 선수위원이자 대한탁구협회 회장이 어제 대한탁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탁구협회장 직에서 물러나겠다. 그리고 나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예.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예.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에 열리고요. 이기흥 회장도 자신의 그 삼sam과 관련해서 가타부타 의견을 밝히지는 않는데 이 침묵의 의미는 예. 나갈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IOC 선수위원직이 올해 8월 말까지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추후의 행보와 관련해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계속 있어 왔었고요. 예. 또 하나는 유승민 회장 이외에도 내년 1월 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계속 이 자천 타천으로 체육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거든요. 10월서부터는 이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번 선거의 이번 선거의 구도는 예. 한마디로 그 이기흥 회장 연임 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육계 내부에서도 이기흥 회장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이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요. 문체부는 체육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이기흥 회장의 연임을 저지하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이 체육회장 후보들은 이기흥 회장의 대항마로서의 성격이 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